네, 성장주와 가치주, 정말 시장에서 영원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가르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의미가 있잖아요. 결국 시장은 그쪽으로 간판 걸면 움직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될지. 이걸 사실 10분 남짓한 시간에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택도 없는 시간이긴 해요. 이거 네. 며칠 밤새서 얘기해도 네. 모자랄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논란인 게 요즘 이제 시장이 좀 바닥은 잡혔다라는 인식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성장주냐 아니면 가치주냐는 굉장히 좀 팽팽한 것 같아요. 저도 하루 종일 뭐 방송을 틀어놓게 되면 아직도 좀 성장주 쪽을 좀 강하게 좀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는 좀 시각을 바꿔야 된다, 이제 가치주 쪽에 이제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분위기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는 맞고 뭐 누군가는 틀리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둘 중에 하나에 아마 좀 선택을 시작을 할 거는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가르지 말고 네. 성장하는 가치주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어. 뭐 이런 거, 이쁘고 착한 여자 이런 거. 네. 물론 뭐 그런 욕심을 부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망각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정말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가 나에게 잘해줄 것이냐. 이쁘고 착한 여자가 나에게 잘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매력적인 종목이나 주식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뭐 백마탄 왕자가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이건 사실 드라마에서는 그런 설정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네. 우린 현실을 사는 거예요. 우린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퍼스트 클래스도 정말 이게 그 실시간 정말 리얼 뭐 이런 정말 실시간 어떤 현장에서 생존하는 방송인 거지, 어떤 드라마 같은 뭐 극적인 반전, 글쎄 그런 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장과 그날그날 싸우는 입장이죠. 우리 코스피 차트 한번 가보고요. 네. 시장 그림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건 있어요. 좀 더 좀 강하게 반등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2,700을 가장 빠르게 회복을 했고, 이제 훨씬 더 이제 안착을 하면서 이제 2,800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반등 추세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 전환이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뭐 제 생각에는 뭐 한 2,800 부근까지 시도가 나오면서 이제 추세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더 내려갈 것이냐가 아마 결정될 것 같은데, 여기서 수급상으로 굉장히 좀 특별한 시그널이 하나 나온 게 지난 거래일에 기관이 2,100억을 샀거든요. 그런데 금융투자가 아니에요. 연기금이 무려 1,8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의 매수는 죄다 연기금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연기금이 짠하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요거 우리 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기금의 이런 이 매수가 어떤 연속성을 가진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수급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 연기금이 오늘도 사주느냐, 내일도 사주느냐, 요게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이제 추세를 돌렸을 때 연기금이 주도적인 수급 주체로 부상하느냐를 또 가늠할 수 있는 시그널이니까 이거 잘 보세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 강한 V자 반등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반등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조차 안 줘버리고 또 간판이 서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거기서 벌써 많이 올랐네, 이걸 또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등이 좀 점진적으로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V자 반등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꽉 물려 계신 종목이 안 올라가고 엄한 놈 V자 반등 나와버리게 되면 또 소외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연기금이 일부 종목, 뭐 예를 들어서 LG에너지 솔루션만 좀 집중적으로 산다거나 좀 그런 경향은. 그거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 날 2조 원이라는 드라마틱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연기금이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 때문에 뭐 매수한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연기금의 수급 동향을 딱 체크해 보니까 전업종에 비교적 고르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니까 그래서 체크하시라는 거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만 그렇게 주협했으면 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좀 고르게 연기금의 매수가 전업종에 걸쳐서 들어왔다. 요거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할 때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정말 성장주냐 가치주냐. 둘 다 설득력은 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종목으로. 일단 종목 중에서 위메이드 먼저 볼게요. 지난 거래일에 위메이드가 15%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만 놓고 보게 되면 이 논리 먹힐 수 있죠. 왜냐하면 강하게 15%나 반등을 했는데 성장주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의 반등이니까 우리가 요 잃어버린 부분을, 요 부분을 찾을 수 있는지가 이제 성장주 논리가 힘을 얻느냐 마느냐 이제 관건이 되겠죠. 또 하나 보면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도 전일에 11%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는데 성장주가 여기서 다시 갈 것이냐 논리를 뒷받침하기엔 전일의 상승세가 너무 강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어제 하루만 놓고 보게 됐으면 이 논리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가치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건 토끼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확 등장한 거고 근데 이제 가치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기아 한번 볼게요. 기아는 최근에 하루에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이 아니라 추세는 확실하게 잡아놓은 이런 상황이죠. 기아 같은 경우가 1월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6.1% 상승을 했는데 기아가 한 8% 가까이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야금야금 거북이처럼 지금 시장을 이겨내고 있는 가치주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CJ제일제당도 한번 볼게요. CJ제일제당도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굉장히 좀 추세가 좋게 형성되고 있는데 1월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6.1% 오를 동안 CJ제일제당은 10.9% 올라갔다.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만 놓고 보게 되면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성장주가 다시 가려나 싶은데 또 늘려서 최근에 이제 반등 구간에서 또 뜯어보게 되면 가치주가 거북이처럼 시장을 좀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주도 충분히 지금은 설득력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나 위메이드 같은 성장주도 설득력이 충분히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사실은 가치주 쪽에 조금 더 이미 그게 느껴졌어요, 부장님. 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물론 여기서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보인다면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은 바닥에서 반등을 이루어낸 지 얼마 안 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을 대표하는 업종의 지수 관련한 종목들도 분명히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 급락 이전에 시장을 좀 주도했던 녀석들도 반등이 충분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둘 중에 수익 주는 놈을 하면 된다 하면 굉장히 좀 심플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뇌동하지는 말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큰 제목은 그래도 좀 가치주 쪽에 좀 하나 무게를 두고 그리고 이제 한 축에서는 요즘에 시장도 올라오지만 테마주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강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SD 바이오센서 제가 그날 아침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13% 정도 급락해서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따라가셨으면 이 변동성을 여러분들께서 소화해내시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테마 주말에도 4만 명이 육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라면 이 테마는 조금 더 먹힐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변동성을 조금 제어하면서 가려면 그래서 제가 대안 종목으로 재택주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 나아 보인다고 알서포트가 상대적으로 견조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뭐 굳이 재택주 하나 정도 여기서 또 하나 좀 뭐 보자면은 뭐 소프트 캠프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진단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으니까 요런 쪽에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이제 모색을 하시고 큰 제목 그러니까 반등장에서 우리가 좀 묵혀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역시 지수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좀 가치주 쪽에 조금 더 좀 무게를 두면서 제목을 설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치주 쪽에는 그래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떤 예. 포인트에서 그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긴축 때문으로 보는데 요 차트도 한번 이제 네. 볼게요. 최근에 유가가 90불 넘어간 건 잘 아시죠? 요게 이제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언젠가 하니까 요 이제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8년내 지금 최고치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뭐 100불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120불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120불은 솔직히 무시하고 100불에는 근접하거나 이쪽을 살짝 보여주는 흐름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3월에 거의 금리 인상을 사실 예고하다시피 했는데도 도저히 지금 이게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지금 내려올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놀린 결국 인플레이션과 긴축이 가장 큰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도 한번 그럼 가보도록 하죠. 곡물 가격도 최근에 뭐 제가 곡물주도 뭐 몇 개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근데 요즘에 곡물주가 굉장히 또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두 가격이에요. 대두 가격도 지금 이전 저점이 언젠가 하니까 요것도 지금 2014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 수준을 계속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잖아요. 여기만 하나만 더 보자면 뭐 옥수수 가격도 한번 볼게요. 옥수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이제 이전 저점이 거의 2013년 요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요때쯤 이후 지금 최고치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결국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또 빨리 할 것이다. 미 국채 10년물도 지금 1.9%를 또 지금 돌파하고 맞아요.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결국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인플레이션 논리가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성장주가 솔직히 게임주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시클리컬 업종들, 경기 민감주들, 자본 집약적인 산업들, 장치 산업들 이런 이제 산업들은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정유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유가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역시 저는 인플레이션 쪽을 조금 더 본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인플레이션 수혜 논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잖아요. 자, 정의용 석유화학적 수혜 본다는 거 여러분 이제는 거의 뭐 아시잖아요. 뭐 이건 그죠. 정유주가 최근에 흐름도 좋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논리가 뭐냐면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대체 에너지가 촉발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저는 뭐 풍력, 태양광, 원전 이런 종목들도 이제 이런 논리에서는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고 또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뭡니까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조선주의 발주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주도 이런 논리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인 거고 저 곡물 가격 상승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음식료주가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원료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뭐 라면 가격이 올라가고 뭐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고 자 이런 논리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새로운 간판은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 논리가 이제 저는 작용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IT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AP 시스템을 제가 이제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다음 종목은 어디서 갖고 오겠구나 정도 이제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요쪽이에요, 요쪽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쪽을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성장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라면 성장주를 뭐 이제 지금은 뭐 가도 뭐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속 가능한 시세를 봤을 때는 과연 어느 쪽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저는 좀 가치주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고 그리고 또 가치주 쪽에 무게를 두는 가장 큰 근거로서는 역시 인플레이션과 긴축이다.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그 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논리로 섹터를 제가 한번 압축해 볼게요. 네. 에너지주, 네, 조선, 네, 음식료 네. 이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거의 그 셋 다 후보군인데,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서 조금 보자면 요즘에 이제 조선 쪽하고 그리고 대체 에너지 쪽 이쪽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곡물주는 어쨌건 제가 뭐 그때 이제 좀 변동성이 컸지만 뭐 한일 사료 같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키워드를 한번 이제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오히려 좀 신선한 종목이나 아니면 가격이 좋은 종목이나 뭐 이런 쪽을 좀 보고 있는 건데요. 조선 기자재 쪽도 좀 잘 보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주 쪽도 역시 보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과거에 그 역전의 용사들 있잖아요. 이 녀석들이 다시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AP 시스템도 과거에 우리 역전의 용사였잖아요. 근데 또다시 또 역전의 용사를 또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요 정도의 힌트라면 여러분들 또 오래 보신 분들 감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이 안 오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종목을 갖고 와서. 아니요. 섹터에 대한 감은 이제 받았는데 네, 네. 역전의 용사라고 하니까 네.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퍼스트 클래스 네. 시즌 1에 예전에 네. 제가 이제 수익률 현황 제가 자주 보여드렸으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찾아보시면 거기에 아마 힌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즌 1의 역전의 용사. 근데 그 녀석일 수도 있고요. 뭐 네.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녀석들 쪽에서 제가 좀 기회는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이분법 쪽으로 시장을 딱 네. 논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네. 애플은 그러면 가치주로 볼 거냐 성장주로 볼 거냐. 대표적으로 돈 많고 잘생긴 그 녀석이죠. 성장하는 가치주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한테 잘해줄까는 조금 생각해보고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 논리로 또 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종목은 무엇인지 저희가 예. 이번 주에 한번 예, 얘기를 이번 들어볼 주에 수 제가, 있는 예, 시간이 있지 가져오도록 않을까 하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